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기자들이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 먼저 김은지 기자는 좀 이재명 대통령 방송도 네. 해보면서 좀 어떤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 사실 인터뷰를 정말 대선 때 다 하셨는데 저희가 못해가지고 참 늘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당에 있을 때는 사실 당 대표로서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갔던 게 많잖아요. 이제 검찰과의 어떤 그 관계 안에서의 일촉즉발들이 꽤 있었다 보니까 그 당시는 기자 백부를 거의 안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기자들한테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인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오늘 백불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입장을 거의 밝히지 않아가지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모습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청와대 들어가고 나니까 너무 완전 달라. 다른 사람인 기자들도 거예요. 정말 잘 만나고 보니까. 네. 네. 기자들이랑 수시로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그리고 백브리핑도 많이 맞아요. 해주고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환경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좋을 때 굉장히 좋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서 지금 이 시기에 만나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에 대해서 물어보면 진짜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더 멀어져서 이제 만날 길이 없네요. 청와대가. 우리 이정주 기자는 이재명 대통령을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도 처음에 비슷했는데 저는 처음에 약간 좀 오해했던 게 그러니까 당 대표가 된 다음에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합니다. 성남시장 사이다. 당 대표 된 다음에 그 민주당이 사실 투쟁을 잘한 게 아니거든요. 네, 약간 윤석열의 압박에 계속 흔들리고 약간 조금 어정쩡하게 간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 2024년 그때 당대표 이후에도. 근데 확실히 지금 생각해보면 좀 대장동에 대한 개인에 대한 압박. 이거 이제 갑옷을 딱 벗으니까 일 잘하는, 일 잘러. 아 진짜 모습이 나왔다. 네. 호흡을 벗으니까 네, 수갑하고 이제 딱 족쇄 풀어주니까 이 사람이 진짜 자신의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꽁꽁 싸매고 계속 검찰로 130명 동원해서 막 하면 거기 당해낼 재간에 아무도 있는 없어요. 네, 없어요 네. 사람이. 그래서 저는 제일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 백불하면서 매번 그런 회피형 대답 이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이분이 진짜 사선을 타서 사선을 건너왔잖아요. 실제 물리적으로도 그 쭉 다 살아났죠. 네. 위험이 있었고 체포동의안, 그러니까 사법적 어떤 죽음 그리고 실제 물리적인 죽음의 사선을 타고 넘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투두 뭘 하고 싶은지 그러니까 도대체 뭘 이루고 싶어서 그렇게 대통령을 하고 싶었는지 코스피 5천 달성하셨으니까 이미 그걸 하나 더 물어보면 남은 임기가 4년인데 4년 몇 개월 더 남았죠. 근데 너무 빨리 달성한 거야 코스피는. 그래서 나머지 본인이 생각하는 이 사선을 넘어서까지 본인이 추구한 가치 네. 뭘 하고 싶냐 한 가지 그거 좀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우리 김한 기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회부에 주로 이제 네. 비리 같은 것들을 더 많이 네. 취재해 왔는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된 다음에 여러 영역도 바뀌고 있는데 특히 이제 뭐 수사 관련된 영역에서 변화들이 있는데 그런 변모의 조짐들은 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저는 뭐 비슷한 평가할 수도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검찰로부터 이제 본인이 굉장히 뭐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이제 연관 검색을 이던 시기가 굉장히 오래 있었는데 그 저는 그리고 이제 본인 스타일도 그렇고 완전히 때려잡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게 아까 얘기했던 이재명은 한다 뭐 이런 이미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정권만 잡으면 저는 완전 때려잡을 줄 알았는데 사법개혁 이런 거 보면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이 제일 온건론자예요. 그러니까 보면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이렇게까지 온건한 게 우리 입장이 맞나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이재명이 실제로 굉장히 온건하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자리에 맞춰서 근데 그게 맞죠. 왜냐하면 섣부르게 개혁을 추진했다가 이게 제도적 안착에 실패해버리면 그 책임은 당이 지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져야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가 이제 요소에서 있는 것 같고 이재명 제가 이제 성남시장 때 대통령 나왔을 때 마크를 했었었는데 아 그때 마크했어요? 네, 한 17년 주간지 진짜로? 17년 네. 때. 네. 근데 그때도 뭔가 시장실에서 처음 만났을 때 어땠어요? 그때 관심이 없었어요. 이재명한테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른 매체들이 크게. 아, 네, 왜냐하면 진짜 언더독이었어요. 삼등이니까. 야 그때 네. 김한은 관심을 가졌구나. 아니 카락을 해서 했죠. 그때 좀 줄을 대나셨어야. 근데 그때도 시장실에서 처음 이제 마주쳤을 때도 여기가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소위 말하는 여의도 문법의 사람이 아니다 이런 느낌. 아, 그래요? 굉장히 강하게 네.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점심시간에 제가 이제 12시에 만나기로 해서 이제 갔는데 11시 좀 일찍 갔죠. 근데 유치원 애들이 바글바글 있는 거예요, 시장실에. 그게 원래 열린 시장 열린 그랬잖아. 시장실. 예, 저는 예, 그때 예. 몰라갖고 근데 이제 투어를 하는 거야. 근데 얘네가 마침 그 시간대 거기 있는데 들어온 거예요, 시장이. 그러면 가야 되잖아요. 이재명 시장이 가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유치원생들한테. 그리고 유치원생들한테 한 10분 정도
또 좋은 얘기 해주고. 아니 좋은 얘기 안 해. 막 그럼 뭔 뭐야? 이야기예요? 성남시는 누구 겁니까? 이런 거 물어봐요. 몇 선을 하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얘네 유치원 미래 애들이 막- 유권자니까 지금. 유치원 애들이 막 시장님이요 막 이래. 그러면 얘를 이렇게 딱 잡더라고 어떤 애들. 그러더니 그러면 너도 내 거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애들이 당황하잖아요. 근데 뭐 야, 이렇게 이거 강압적인 되게 분위기는 웃기다. 아니었어요. 이거 근데 되게 웃기네. 뭐 이거. 애들이 당황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성남시는 시장께 아니다. 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너희들 거다. 너희들 거다. 이게 그럼 몇 년도예요? 17년, 이게? 17년이죠. 야, 그럼 정확히 그 친구들이 네. 지금 투표할 나이가 됐을 수도 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네. 역사를 근데 해보면 네. 제가 기자라는 걸 알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누군지 모르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있었던 거고. 네. 유치원 선생님으로 오해한 거. 그랬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유치원 애들이랑 한 10분 정도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민주주의 교육을 한 거네. 근데 그러니까 그게 직접 기억에 민주주의. 강하게 남을 것 같아요. 네. 이재명 거다라고 말을 하니까 네. 그게 그런 그건 논리면 아니다. 너도 나이 건데 네. 넌 아니다. 그 이렇게 영상법을 하면 이제 보여주는. 시민의 네. 것이다. 그래서 우와. 그때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들어올 때 비서진이 한겨레 기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그걸 보란 하더라고. 듯이 네. 이제 유치원생들을 챙기는 아. 모습을 네. 보면서 그래서 굉장히 좀 이게 이 열린 시정이라는 게 시장이 다른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해 좀 의지가 있다 이런 느낌이 아니, 솔직히 좀 본인한테 안 오고 유치원생들을 갔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인사하려고 그랬는데 인사를 아니 그럼 얘를 점심도 같이 먹었으면 혹시 점심은 뭘 먹었습니까? 도시락 같이? 먹었던 것 같아요. 도시락. 도시락, 예. 호화 도시락. 뭐 도시락 먹었고 도시락 먹었고 초밥 같은 도시락이었던 것 초밥 같아요. 도시락 같은 거 예. 먹고 그러면 밥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인터뷰하고 뭐 인터뷰를 하는 거였고 했었고 그때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간지 기준으로 표지를 썼었는데 커버를 했구나. 네. 예.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어쨌든 외교 안보가 약할 것 같다라는 당연한 이제 평가를 했어요. 왜냐면 그거 그렇죠. 뭐 안에 약점이 시장이니까. 이제 시장이니까. 근데 요새 하는 거 보면 외교 안보도 그렇게 약하지 아, 않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시장으로 대선 도전할 예, 때 예, 그 시점에 시점에 그 한겨레 21이 주목을 해가지고 예,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였구나. 10년 전이에요. 10년 전이네요. 야. 아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인터뷰가 끝나고 나면 집에 가가지고 정치인들한테도 굉장히 호감을 가졌을 경우에 문자 같은 걸 좀 보내잖아요. 김한 기자 보냈습니까? 안 저는 보냈습니까? 그런 예. 스킨십을 잘 못해갖고 그래요. 예. 그때도 그거 하고 그 손가락 혁명군이라고 그때 있었어요. 그쵸. 네. 손가락 혁명군에서 이제 하시는 분 저 약간 비판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손가락 혁명군 하시는 분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취재 많이 했네요 그때.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네. 네. 인터뷰도 했으면 아니 우리 네. 김기현 선배 같은 경우에는 혹시 이재명 그 네. 대통령하고 네. 사적이나 공적으로 혹시 마주친 경험이 있어요? 예. 없는데 네. 대선 때 저희도 이슈 전파사도 모시려고 엄청 아, 노력을 그렇지, 했는데 그렇지. 인터뷰는 네. 불발이 됐고 네. 근데 대통령 된 이후에 이제 이재명이란 정치인, 이재명이란 대통령을 보면 음. 무서운 게 균형 감각을 느끼게 되거든요. 맞아요. 절묘한 그 균형 감각이 몸에 배 있다. 그리고 때로는 동물적으로 그게 발휘가 된다. 그 지금 찾다가 그 발언을 못 찾았는데 저는 되게 놀랐던 얘기가 다카이치 사나에 오, 총리 네. 만났을 때 진영 논리에 관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나에 총리도 총리가 되기 전과 후가 다를 것이다. 맞아. 그러니까 네. 그것은 자기에 빗대서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대통령 되기 전에는 내가 민주당이라는 한 진영의 정치인이었겠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그럴 수 없다. 그러지 않겠다는 걸 저는 총리한테 자기 생각을 말하면서 그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전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경제나 외교나 안보와 이 노동 문제나 대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중국의 시진핑. 시진핑 네. 주석 만났을 때 그 농담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쉽지 샤오미 않죠. 폰 또 네. 보안 되냐? 괜찮냐? 보안 괜찮냐? 맞아요. 물어봤을 네. 때 근데 그게 아마 이제 그 시주석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이런 농담 정도는 알아들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딱 그런 농담을 던졌고 나중에 화답을 받았잖아요. 다시 만났을 때. 셀카도 찍었잖아요. 네, 그런 거 샤오미 폰으로 네. 선물 받은 폰으로.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균형 감각이 타고났다. 그것은 행정가와 정치를 둘 다 경험해 본 데서 나오는 것 아닐까. 네. 왜냐면 행정만 해본 대통령은 국회를 무시하는 게 십상이었거든요. 그 전례를 보면 그 정치만 했으면 행정을 또 이제 관료 집단을 휘어잡지 못하는 그런 단점도 있었고. 근데 이재명 대통령 지금 하는 것을 보면 행정과 정치 둘 다 있기 때문에 해봤기 네. 때문에 국회도 존중하면서 그리고 관료 사회가 관료 집단이 공무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일을 하는 집단인지를 알고 하는 것 같아요. 정책적인 거 설명할 때 보면 일잘러의 느낌이 있죠. 확실히 이거는 뭐 정치적인 이제 성향 여부를 떠나서 저기가 일을 못하는 사람은 아니다 이런 느낌 확실히 있는 것 같고 아까 인터뷰 얘기해서 생각났는데 그때 이제 그런
비판을 좀 했던 것 같은데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다. 아. 요런 제스처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은 합니다. 뭐가 그걸 근데 이러면 뭐 재원이나 국가행정가 저는 이제 그 관점으로 계속 물어보면 뭐 예를 들면 국가는 다르지 않을까요? 성남시랑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 그때는 뭐 지금 처럼 될 거라고 생각 못했을 때니까. 근데 이제 보면 지금 하는 거 보면 진짜 일은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있죠 확실히. 그 이재명 그 정부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정치적인 진로와 맞물려 가지고 최근에 이제 합당 이슈도 좀 그러했던 것 같고 보면은 그 뭔가 지금 그 유튜브 생태계가 커지면서 그 논리 진영 논리 같은 것들이 과거에는 이제 보수와 진보의 프레임이었다 한다면은 그 내부에서도 다른 이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이슈들을 다루는 각계 유튜브 본인 유튜브도 하고 계시니까 네.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그러니까 이게 기자일 때는 느끼지 못했던 것은 이제 유튜브 진행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데 이 유튜브라는 게 이 알고리즘 자체가 내 생각을 대신 읽어주고 내 생각을 속 시원하게 대신 말해주고 이런 유튜브를 보게 되고 맞아. 또 자기 네. 생각을 더 강화하는 도구가 되잖아요. 음. 그러면 이제 구독자들은 그 유튜브를 보면서 아, 이게 내 생각하고 같은 생각을 말하길 바라는데 확인받고 싶어해. 사실 기자들은 진영이 아니라 팩트를 가지고 움직이고 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팩트에는 진영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맞부딪힐 때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뭐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 원조 지지층 입장에서는 이게 다 반대하는 사안이지만 또 같은 지지층 입장에서도 다르게 예를 들어 합당 볼수 이슈가 있죠. 네. 이제 그런 거였는데 그랬을 때 자기 생각하고 다른 내가 보는 유튜브에서 다른 말을 하는 예를 들어 패널이 나온다. 그러면 너무 이게 비난 여론이 집중이 되고 그래서 이 유튜브라는 걸 정치 유튜브 특히 이게 정말 아까 쉽지 균형 않죠. 감각 얘기를 네. 했지만 그걸 잡고 가기가 쉽지 않다. 왜 전문 유튜버하고 다르잖아요. 네. 그게 아마 다 그런 거 고충으로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사 유튜브가 재미가 없어요. 네. 화끈하지가 않잖아. 맞아요. 썸네일을 팍팍 아니, 달아야 사실은 이게 이 중에서 가장 주관이 강력한 사람은 이정주 기자인데 네. 사실 이정주 기자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큰 스피커가 된다고 한다면은 이런 고민과 갈등 지점이 분명히 올 때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그 우리 고3들 막 논술고사 보면 맨날 나온 논제 있잖아요. 과학의 발전은 뭐 도덕성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런 진부한 도배 벽지 같은 소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술 발달과 이런 어떤 직접 민주주의의 지금 도구가 많이 발달했잖아요. 이건 선택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쩔 건데요? 유튜브 없애자고? 그 빅테크 미국 본사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대응의 영역입니다. 대응의 영역이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장 선거 준비하는 것 같은데. 들켰나요? 네. 아니 근데 그거보다는 그래서 제가 대응의 영역에서는 저는 이 경쟁 구도는 사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알고리즘의 그런 폐해를 조금 이제 저만의 시각인데 맞불 작전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맞불 경쟁을 작전으로? 경쟁으로 눌러야 돼. 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오픈 소스로 이미 된 쇼미더머니 상황에서 그렇죠. 이걸 몇 개 언론사는 기계가 있네. 장난 아니야. 언론사는 이렇게 얼마나 해야 되고 올라가려고. 그래서 중립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폐쇄적으로 가기에는 비가역적이에요. 끝났어요 그거는. 어. 그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믿겠어요? 야 언론사를 봐. 한국일보가 중립적이야. 뭐 조중동도 봐주고 한겨레랑도 봐줘야지. 보겠습니까? 그거 본다고 안 봐줘요. 반감만 더 심해져. 아 네. 너네 지금 신문 팔아먹으려고 하는구나. 또 나한테 가스라이팅 하려고? 이런 반감만 심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화끈하게 가야 된다. 네, 경쟁을 경쟁으로 밟아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번에도 보면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이거 녹화해서 뭐 잘리나요? 김어준 유튜버 이번에 합당에 뛰어들면서 지각 변동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맞아. 네, 네. 겸공이 뛰어들었는데 유시민과 그 김어준이 첫 패배를 했다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지금. 실제로 존재하죠. 진보 시장에서. 진영에서. 네. 그러니까 그동안 이 사람들이 말은 맞겠지. 이 메신저의 힘. 그 끌려가다가 실제로 사람들이 의심을 경쟁을 한 거지. 경쟁으로 왜냐면 우리처럼 저처럼 잔잔바리 유튜버들이 거기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거든. 옛날에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았죠. 내가 김어준 저지했다. 제가 한 건 아니고 저는 그 잔잔바리 저 끝에 있는 거고 경향TV나 훌륭한 우리 시사의 한겨레에서 한국일보가 이렇게 앞에 나서주고 저는 그냥 마지막에 젓가락 하나 젓가락 말하면 안 되겠다. 숟가락 하나 얹었죠. 다른 의미 아닙니다. 숟가락 하나 얹어서 같이 갔더니 네. 이제 사람들이 여러 채널을 보면서 겸공만이 전부가 아니네? 김어준만이 전부가 아니네?
이걸 여러 채널을 무슨 경쟁을 통해서 지금 해결하지 않았나. 야, 지금 그러니까 결국 예. 이것만 내보내요. 그래서 이 전문 유튜버하고 그러니까 기자들이 네. 하는 유튜브가 차별성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하면 저는 진짜 이 뇌피셜 알고 우리는 팩트피셜이다. 맞아요. 정보로 해야 된다. 팩트피셜로 예. 승부한다. 이걸로 좀 차별성을 내세워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맞아요. 예. 의도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정청래, 김어준, 유시민 작가가 이제 뭔가 삼각 연대를 해서 여론을 이끌어 보려고 했다는 것으로 의심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더 이상 그렇게 먹히지 의도대로 않아. 네. 흐르지 않는다. 이 지지층도 다 당원들도 네. 판단을 하고 또 취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우리 정치비상구나 뉴스인이나 뭐 뉴스다이브나 저기 이름도 모르죠, 지금.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마지막 질문하는 기자들. 그러니까 답하는 기자. 저기도 했잖아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해야 되나? 어쨌든 얘기를 디스푼 같은 들어보면 존재입니다. 디스푼. 판단이 되는 거죠.